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시장입니다. 뉴질랜드 미시장의 뉴스 플러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크라이처치는 오늘 11도, 18도. 아, 근데 어저께 엄청 더웠어요. 뉴질랜드 가장 더웠어요. 오클랜드 22도 정도인데 어제 크라이처치는 32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진짜 무슨 한여름인 줄 알았어. 예, 한여름이면 동남아죠, 동남아. 예. 하여튼 이상한 기온이 왔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우서를 영어로 하면은 와이키키 숙제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뉴스인데 좀 약간 흥미로운 뉴스를 해서 올려왔습니다. 오클랜드 임차인을 유치하는 새로운 거래 선택사항이 많습니다. 새로운 임대하는 사람 찾기 위해서 오클랜드 집주인들은 주택 구매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식료품 상품권 $500나 일주일 임대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지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 말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하는 사람들 찾기 약간 좀 번역이 이상한데 제가 영어로도 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렌트하는 사람 찾기 위해서. 트레이드미 통계에 따르면 2월 도시 신규 임대 매물수는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8,049건에서 1,8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파이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전무이사인 마이크 애킨스는 시장이 마치 의자 빼기 게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서 절로 가면 좋은 오퍼를 찾아서 가게 되면 근데 그렇다고 뭐 저 좋은 오퍼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이 이게 진짜로 이런 식이 이제 뭐 벌어지니까 얘기 나왔겠죠. 이렇다면 한마디로 렌트하는 사람들도 이제 좋은 상품에 좋은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렌트집 또한 이제 약간 뭐 그냥 장사가 되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진짜 진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사 올렸겠죠? 예. 지금은 게임을 하는 사람보다 의자가 훨씬 많아서 자리를 구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말하고 말했습니다. 야, 불과 몇 년, 1년 전만 해도 렌트집이 없어 난리였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막 오다가 오클랜드 막 몰려갔는데 임대비가 너무 오르니까 이게 솔직히 오클랜드에서 뭐 이거 돈 내고 임대비 내고 뭐 하려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크라이처치로도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클랜드에서도. 많이 이제 빠지고 시들이 뭐 호주로도 가고 하다 보니까 임대 매물이 남아 도는 현상이 벌어지는 수도 있죠. 예. 근데 크라이처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오클랜드는 모르겠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와서 이제 25년, 6년 차 살면서 제가 가보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러니까 이민도 첫 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크라이처치가 마음에 들지. 왜냐면 크라이처치가 평지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약속 시간 뭐 20분, 15분에 가면 돼요. 지금 이거 많이 늘어나서 보통 예전에 10분 전에 나갔는데 오클랜드는 약속 시간 있으면 한 3, 40분 최소 나가야 됩니다. 예, 좀 대도시 같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체증도 있고 요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유학을 하다 보니까 오클랜드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너무 많고 아직 크라이처치는 동양인들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아스파이어는 약 1,000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오클랜드에 있었습니다. 애킨스는 혼합물에 더 많은 작은 감미료가 들어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식료품 쿠폰 $500짜리 카운트다운 쿠폰 같은 우리는 현재 일주일 무료 임대를 제공하는 부동산이 몇 개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특히 흔한 아파트는 그렇죠. 주택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예. 아파트는 지금 많이 남아 돕니다. 예. RNZ는 또한 트레이드미에서 2주간 임대료 면제를 광고하는 부동산을 발견했으며 주당 임대료는 최대 $60까지 낮춘 주택도 여러 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또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러면 좋은 집으로 몰리는 거야. 알잖아. 여기 오면은 아직 오래된 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집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안 좋은 집들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내리는 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있지. 내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 융자를 해가지고 융자를 갚아야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임대비가 내려간다면 야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집값이 떨어지는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에케이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잠재 중인 세입자들은 주간 임대료를 낮추는데 협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나오네. 저는 읽으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거예요. 예. 그게 낫지. 뭘 이걸 줘. 만약 당신이 살고 싶은 좋은 부동산을 발견했지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당 가격이 $20 더 비쌀 경우 반드시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제안을 하세요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제 임대비를 깎고, 야, 이건 한 15년 전 얘기인데, 임대비 깎는 거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건 맞는 게, 동물을 임대집에서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에서 동물을 좀 세입자로서 대우를 살기 힘들다면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근데 그런 일이 실제 많아요. 예. 에케이스는 새로운 매물 수치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주택이 1년 전보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매물 수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스파이어가 사용한 수치에 따르면 사우스 오클랜드는 임대 가능한 주택이 약 60%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많이 져서 그래요, 지금. 예, 많이 져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어떤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 유튜브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뉴스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 보면,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약간 뉴스가 호들갑을 떨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느낌을 가지시라고 전 요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뉴스를 읽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요런 거를 좀 타겟팅을 해서 요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주민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부모와 다시 함께 살기도 하고 집을 팔 수 없어서 임대를 내놓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네. 해외로 이주하거나 부모와 너무 비싸니까 감당이 안 돼서 부모와 같이 살거나 집을 팔 수 없어서 임대로 내놓고 끝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해외로 이주와 부모와 다시 함께 사는 건 이해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다시 이제 팔기가 어려워서 내놓는 거는 임대로 내놓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잠깐 일단 임시 방편이에요. 제가 볼 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그냥 크게 손해보고 팔던지. 근데 이게 팔 수가 없어. 20만 불 정도 30만 불 손해보면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 RNZ는 주택 구매자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기 위해 마운트 로스킬 관람을 방문했습니다. 프레데시와 팔비는 가족을 위한 집을 찾고 있었고 몇 가지 인센티브를 발견했지만 그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거나 우리가 원하는 집 유형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팔비가 말했습니다. 2명이 룸메이트와 함께 집을 찾던 플랫메이트 헌터 파루시는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보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20채, 25채 집을 살펴봤기 때문에 좁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월 오클랜드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4% 하락한 주당 $68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권익단체인 렌트 유나이티드 회장인 잭 토마스는 임차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겉보기보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 불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협상하는 임차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임차인이라면 다행입니다.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뉴스에서 헛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도 약간 좀 뻥튀기로 약간 좀 호들갑 기사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 크라이처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기도 아직까지는 집이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클랜드 또 이렇게 또 막상 가보면 어느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데인데, 이제 저는 그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기사를 픽업했고, 하여튼, 앞으로 임대를 위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을 하다 보면 집 찾아주는 게 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라이처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지? 그리고 오클랜드도 아직 비싸. 평균이 뭐 689달러가 되지. 아직 비쌉니다, 오클랜드도. 예. 뭐, 왜냐면 제가 저 아는 사람들 임대 살고 있고, 지금 플랫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게 쉽다면 뭐 그 사람들이 플랫을 뭐 300불, 350불 주고 살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특정 지역이나 좀 안 좋은 지역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같은데, 이건 뭐 좀 흥미로운 기사라서 한번 픽업해 봤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구독자들에게 저렴한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이것도 살짝 봤는데 지금 흥미로워요.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런 카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카페 하는 사람 알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라서 좀 되게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웰링턴의 새로운 카페는 구독형 커피 상품이 어려운 호텔업계 환경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바스 가라지 제로드 스트롱은 2개월째 맞아 커피 가격이 오르고 호텔업 지출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가 일찍부터 단골 손님을 확보했으며 구독형 연료 클럽에도 그들이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70를 내면 모든 고객이 원하는 만큼 무료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 내면 모든 음료가 $2이고 한 달에 $15를 내면 모든 음료가 반값입니다. 이게 옛날에 커피 클럽에서 했던 그 연간 회원권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를 내면은 완전히 무료로, 와,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잔, 하루에 한 잔 뭐 이런 게 있겠죠? $30 내면, 그러니까 뭐 애매하게 먹는 사람들은 $2. $15는 반값. 이거 되게 괜찮다. 솔직히. 이거 정말 아이디어 잘 썼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카페를 하는데 100불을 내. 그럼 100잔을 줘요, 커피를. 근데 와서 테이크어웨이 안 되고 그 잔을 먹는 블랙만, 롱블랙만.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플랫 화이트를 시키거나 하면 1불 추가. 그렇게 하고 테이크어웨이 하면 뭐 60센트. 근데 이것도 한 작년 얘기니까 올해 올랐을까? 원두값이 올랐으니까. 아무튼 그렇다 해도 이 사람은 100잔에 100불에 50잔만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무조건 먹어요. 왜냐면 보기에 거의 냉프리저 음식도 보통 15불, 10불에서 20불 사이고 오더하면은 보통 30불까지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오클랜드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주말에 가면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근데 이거를 키위에도 이 정도로 오퍼할 정도라면은, 와, 이거 카페 하시는 분들 되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음식이 많이 팔립니다, 진짜로. 예. 사람들이 이거 내가 왜 그 가격에 팔을 수 있지만, 왜냐면 지금 커피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몇 터지겠다. 예. 그런 사람들이 커피 카드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표를 받기 시작하고 1년 안에 각각의 5개 우표가 있는 카드 10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품권 같아요, 이거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구독 서비스가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에 더 집중하기 좋은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은 거지. 예,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하루에 한 잔이라 해도 70불이면은 2불 50인데 오, 괜찮지. 예, 이러면 진짜 음식 많이 팔려요. 예, 옛날에 빵집에서 크라샹을 한 개 1불에 팔았어. 작은 거,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큰 크라샹이 아니고 작은 거 팔았는데 무조건 오면 저도 가면 일단 크라샹을 10개 담고 시작했으니까 아무리 작아도 크라샹인데. 예. 그러니까 그 집이 엄청 잘 되어서 호주까지 오픈했어요. 크라이처치는 실제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르게 해야 돼요. 예.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카페업은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예. 자, 그는 처음에 무료 커피 옵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였지만 자주 방문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플랫 화이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3잔 커피를 마시면 무제한 무료 커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는 고객들이 가장 인기 있는 옵션입니다.
스트롱은 이 모델이 재정적으로 효과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카페의 관점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고객은 구독을 통해 많은 양의 커피를 구매하는 반면 다른 고객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은 다른 물건을 구매하거나 친구를 데려올 의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당연하지. 어떤 사람들은 더 많고 더 강한 커피를 자주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다른 물건을 사고 지속적으로 매장과 교류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와 연결하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장려하는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사람들은 돈 많이 쓰는 것을 매우 의식하고 있지만 커피는 너무나 습관적입니다. 우리는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를 사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건 이제 한 100불짜리 100잔도 되게 굿 아이디어라 생각했는데 지금 올랐을 거야. 아마 50불 정도 했을 수도 아직 요즘 잘 안 가봐서. 근데 이렇게 $70를 옵션을 준 거죠. $10는 한 달에 이제 무료 음료. $30면 모든 음료가 $2. 한 달에 $15면 반값. 왜냐면 이제 사람들의 취향에 맞춘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일본이 장기 불황 때 제일 잘 나갔던 회사 중에 샘플 중에 하나가 유니클로예요. 뭐냐? 저가 의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생필품을 안 사진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화장지를 안 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에 포커싱을 두는데 진짜 고급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가로 가든지 박리담회로 가든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 하여튼 제 뉴스니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뉴스 어땠나요? 하여튼 오늘 또 하루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이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